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6월 모평 시험이 있죠. 자, 수사자 특집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평 문제 중에서 단원별로 가장 어려웠던 4점짜리 한 문항씩 짤막하게 집중 학습하고자 합니다. 다루게 될 문제는 수학 1에서 21번, 13번, 15번 단원당 한 문제고 수학 2 그리고 세 문항 그리고 선택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에서 각각 두 문항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 1 문제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다루는 문제인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6평에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신유형 문제라고 해서 조금 세간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냥 보통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오른쪽 것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거짓에 따라 A, B, C의 값을 정해서 A, B, C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인가?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 y equal t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그래프와 즉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그래프를 로그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붙여서 x축에 관해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그 다음에 y equal 2의 x승 마이너스 t, 2의 x승이라는 지수 함수를 x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 단원을 공부할 때는 그래프의 기본 그래프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뭐예요? 예, equal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t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놈을 ft라고 했다. 보기의 각 명제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A, B, C의 값을 정할 때 A, B, C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참이면은 이와 같이 값을 부여하고 거짓이면은 0이라고 부여하기로 합니다. 자, 1번 기억을 봤더니 F1의 값, 즉 T가 1일 때 저 실근이 1이냐 2일 때 실근이 2이냐 물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1 대입해 보면 되고 2 대입해 보면 되죠. 그리고 근이 1이 되었는지 2 되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실수 t에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하는가? 실근의 증가 감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f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미 수사자에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던 거 아니면 앞으로도 강조하게 될 거예요. 두 곡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하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따라서 ft는 바로 뭔가 하면은 자, ft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교점의 x좌표인데 나는 어떤 방정식인가 하면은 t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이퀄 2의 x 마이너스 t승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하면은 이렇게 지수로 오거나 삼각 함수와 관련되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을 때는요. 기본 함수 하나를 남겨놓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x라는 그래프를 이와 같이 좌변에 놔두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겼더니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이것의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실 이 문제도 여기저기 밴드나 여러 사이트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해설지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함수 그래프, 함수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기초 기본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눈금, 즉 점을 표시해서 그냥 매끄럽게 연결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밑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져다 표시해 볼게요. 제로 1. 그 다음에 여기도 1이고요. 여기도 2이고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거의 모는 눈금 비슷하게 표시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박승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라색으로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그래프는 1, 제로를 지나고 2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죠.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주어진 걸 봤더니 로고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그래프는 t가 제로이면 이 점을 지나는 이와 같은 식, 그리고 1일 때 2가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나를 가만 보세요. 평행 이동이에요.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밑에 관계없이 나는 이 점이요.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바로 y equal, 자, 이 점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 어떻게 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아니, 지수로가 함수의 교과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보면 밑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잖아. 나는 그 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t만큼 이동했어요. t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t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이 이와 같은 점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1만큼, t가 1이 되었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1입니다. 따라서 t가 1일 때 교점의 x좌표는 1 맞습니다. t가 2가 되면 이만큼 왔을 때 이만큼 내려가면 되니까 바로 이 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2, t가 2일 때 교점 x좌표도 2이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되어서 a 값은 100입니다. 이렇게요? 참 묘하게 풀었죠. 예, 이 하나의 풀이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볼까요? 자, t만큼 t가 주어지면은 이 점이 점점 나를 따라서 내려오고 그래프는 점점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교점의 x좌표도 점점 오른쪽 점점 오른쪽 내려옵니다. 따라서 ft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t것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1일 때, 2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확인을 했어요. t가 1과 2 사이의 값을 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나 이 점이 여길 지나갑니다. 옳지,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런데 교점의 x좌표는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ft입니다. 그리고 t만큼 와서 내가 t입니다. 자, t가 큽니까? ft가 큽니까? t가 더 크죠. t것의 경우는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테면 1보다 크고 t가 2보다 작을 때는 분명히 저 그림에서 봤더니 ft가 t보다 작게 되어서 참이 아닙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 a는 100, b 10, c는 제로 110입니다. 옳지, 답이 나왔어요. 어떠합니까? 풀이가 아주 깔끔하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수, 로고, 함수 단원에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본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모는 눈금 같은 데다가 점을 찍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곡선,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방정식의 실근을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다루는 것. 밑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나가니까는 그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선을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쭉 옮겨봤더니 기억은 옳고 니은도 옳고 t것은 옳지 않다는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육평이나 수능에서 또 등장할 이 문제에 유사한 것이라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관련되는 것. 기본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이동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 활용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요, 4점짜리고 반드시 수능에 출제됩니다. 자, 문제 한번 차분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BC 길이는 3이고 CD 길이는 2이다. 그리고 C에서 BD를 바라본 각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리고 A의 각은 둔각이다.
자, 이렇게 되는 사각형 ABCD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다. 자, 삼각함수 활용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각의 크기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등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E라고 한다. A1, 지름으로 하는 원. 지름으로 하는 원이네. 그럼 원의 지름과 삼각형 하면요. 그래, 사인 법칙이 있잖아. 지름이 현의 길이와 그 현의 원주각의 사인 값의 비례상수잖아요. 그리고 A, B, B, D와 맞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각각 P1, P2. 그리고 C1, 지름을 하는 원의 두 선분 B, C, C, D와 만나는 점 중 C가 아닌 것을 Q1, Q2라고 했다. 문제 길지요? 이때 P1, P2, Q1, Q2의 길이의 비가 3대 5루트 2이다. 삼각형 ABD 넓이가 2일 때 AB와 AD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장황하고요. 자, 간단히 줄여서 그림과 함께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 이같이 옮겼더니 BC가 얼마라고요? 천천히 다시 그림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둘 것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등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풀어낸다. 변의 길이,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것이요. 요 길이도 2예요. 그러면 선생님, 나를 두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또 다른 한 변이라면 BD라고 하는 길인데 이 길이는 알려지질 않았네요. 그리고 또요,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네요. 예. 코사인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사인 값은요, 제곱합이 1되도록 해야 되니까 3분의 2 루트 2입니다. 사이드, 앵글 사이드로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BD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A와 C,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나를 1대2로 내분했네. 그럼 나를 지름으로 한다 그랬잖아. 이것의 지름을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나는 반지름은요, 1대2였기 때문에 2R이 되겠네. 그래요. 원의 크기가 1대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 있니? PQ, P1, Q1, Q1, Q2 길이의 비율이 때가 3대 그리고 5 루트 2라고 했네. 이거 뭐 하는 거지? 원에서 현의 길이요. 바로 이 현의 길이는 원주각의 사인 값하고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 지름입니다. 이 현의 길이는 원주각, 그럼 A각을 알아야 되겠네. 자, 이제 또 계속 봤더니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삼각형 ABD라고 이 삼각형이네. 그 넓이가 2래. 그래? 그리고 원에서 사인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앵글 사이드, 코사인 법칙으로 BD를 구할 수 있고, 넓이도 있고, 다 물어봤네. 그때 뭘 물어봤니? AB의 길이와 AD의 길이, 이것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뭘 하라는 것이니? A, B, D라고 하는 삼각형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삼각형을 푼다는 건 뭐예요? 세 변의 길이 그리고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찾아내라. 자, 나를 G라고 표시해 봅시다. 나를 찾아내면 돼. 그리고 X, Y, G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정보도 찾아내면 돼. 그 중에서 사인 A도 구해야 되고 코사인 A도 구해내면 좋네. 넓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대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P1, Q1, P2, Q2, P2라고 하는 길이의 비율을 볼까요? 사인 법칙에서 P1, P2 길이 대 Q1, Q2의 길이라고 하면은 원의 크기가 1대2였고요. 이 각 몰라요. 그냥 A라고 놓을게요. 나는 2R 곱하기 사인 A 대 그리고 지름 4R이요. 4R 곱하기 사인 C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됐다고? 3대 5 루트요.
아, 옳지. 그러면 선생님 알았습니다. 사인 C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 알아. 이거 약분돼 버려. 있어. 오케이. 바로 여기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A 가게에 대한 정보로 사인 A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냈죠. 그래서 사인 A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는 일단 5분의 4인 것을 알았어. 옳지. 사인 A가 5분의 4이면은 코사인 A의 값은 내가 둔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자, 이미 한 차례 이상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뭘 물어봤는가? 정확하게 공부를 다시 하면 돼요.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왜 그걸 쓰려고 그랬지? 원에서 현의 길이와 원의 그 지름, 반지름, 원하고 관련이 있어. 사인 법칙이야. 자, 그러면 A 각에 대한 정보는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니? 아, 코사인 법칙이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저 Z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저 ABD라는 삼각형에서 보면요, 마이너스 2XY다가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Z제곱은 아래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C인데 여기 있잖아. 옳지. 그러면 이 값은요, 갖다 넣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7이 나옵니다. 내가 17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와 같이 되었고 코사인 A에 대한 정보도 여기 주어져 있네. 그러면 X, Y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겠네. 우리는 X의 합을 물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지? 예, 넓이요. 넓이가 2라고 했는데 나는 2분의 1에다가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A입니다. 아, 사인 A도 여기 있네. 옳지. 그러면은 이 식에서 X에 관한 식이 나왔고 XY에 관한 식이 그럼 다 해결되었죠. 사인 A의 값에 5분의 4를 넣고 계산해 봤더니 X 곱하기 Y는 5라는 것을 찾았어요. X 곱하기 Y가 5이고 코사인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이것을 위식에 넣고 다시 계산해서 다듬어서 정리해 주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계산 좀 생략해도 되겠죠. 내가 11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해결됐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 플러스 Y의 값은 그 제곱의 값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니까 이 값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내가 11이었고 집어넣은 21입니다. 그럼 답이 얼마요? 예, 루트 21이라는 걸 찾아냈죠. 얼마 전에 제 밴드에서 이것을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나? 곧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거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삼각형에서는 6요소가 있다. 그 학생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세 변의 길이와 세 내각의 크기입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죠. 예, SSS, MS 이러고요. 그걸 고등학교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를 이용해서 해결해내는 겁니다. 수능에 4점짜리 문제, 13번 이후에 나면 다 4점짜리예요. 예, 4점, 그 9번 이후부터 4점이에요. 그 문제를 풀 때는 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요. 그 다음에 삼각 두 변 길이와 끼인각, 세 변 길이와 관련되면 코사인 법칙이요. 그 다음에 넓이요. 세 가지 다 이용했잖아. 그 연립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절대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치러질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도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수열 문제, 단골 문제인 15번 보겠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A1은 K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수 K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n-K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좀 마이너스일 땐 더해서 크게 만들라는 거고, 0보다 크게 주어졌을 때는 2n 플러스 K를 빼주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빼서 더 낮게 낮춰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곱이 0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모든 K값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첫 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이렇게 되도록 첫 장을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제 수사자나 여기저기 강의에서 들은 친구들 있죠. 차례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그때 제일 간편한 것이 길게 말을 쓰지 말고 표 그려서 그냥 바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K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자연순위가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러면 저놈으로부터 두 번째는 얼마인 것을 알았는가 하면 여기 볼까요? 내가 K, 마이너스 K 없어요. 마이너스 2n이 되어버리니까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립니다. 아, 첫째 항을 뭐라고 주든지 간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0보다 작으니까는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해당되죠. 그럼 이만큼을 더한 거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세요. 두 번째 2 마이너스 K예요. 세 번째는 2 마이너스 K가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뭘 물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제로냐에 따라 값이 다 달라지겠죠. 이 네 개의 항의 곱이 0보다 작게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개 중에 마이너스인 음수인 항이 몇 개? 한 개이거나 세 개이면 됩니다. 내가 매우 작다고 합시다. 충분히 작아졌을 때는요. 더해서 계속 올라와도 계속 작아질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봅시다. 내가 마이너스 값으로 충분히 작아진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왜? 몽땅 다 마이너스인 경우 K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거 제외시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아니, 부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어요. 자, 내가 충분히 작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요. 이 규칙에 따라 다시 대입했더니 네 번째 항은 8 마이너스 2K가 되어버립니다. 낫도 충분히 작아서 마이너스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저 규칙에 다시 넣고 확인하였더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또 6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더해주면 되잖아요. 요거요. 8 마이너스 K. 16 마이너스 3K가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도 마이너스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10 마이너스 K를 다시 또 더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26 마이너스 4K가 돼요. 자, 나도 0보다 작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내가 다 0보다 작아지는 경우라면 0보다 작게 해보세요. 작거나 같게 해도 좋아요. K는 자연수입니다. 얼마일 때입니까? 4, 7에 28, 7. 그래서 K 값이 7보다 크나 같게 되면요. 세 번째 항 또 마이너스요. 네 번째 항 또 마이너스요. 다섯 번째 항 또 마이너스요. 또 보세요. 여섯 번째 항 또 마이너스가 되어서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을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K는 적어도 6 이하의 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자연. 그럼 1, 2, 3, 4, 5, 6, 6개잖아. 이제는 6개의 표만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정에서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6개의 표를 제가 좋아했죠. 세 번째 항 구할 것이고, 네 번째 항 구할 것이고, 다섯 번째 항 구할 거고, 여섯 번째 항까지 구해서 그 곱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해, 이거 귀찮으면 이 문제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십시오. 4점짜리 하나 잘 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구했습니다. K가 1입니다.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관계없이요. 자, K가 1일 때, 저 규칙에 따라 넣으면 되죠? 그건 제가 다 안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넣었더니 1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고,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K가 2일 때 했더니 내가 덜렁 0이 나와버려. 그 이하는 안 따졌어요. 왜? 곱해지면 제로가 나와버리는 조금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뒤쪽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K가 3일 때도 구해봤더니 이것 좀 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시간 걸렸어요.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차분하게 딱 계산했어요. 4일 때도 구해봤더니 느닷없이 0 나와버리고 5일 때도 구해봤더니 이와 같이 나오고요. 이건 별 재주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에게 이 4점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너 점수 받지 마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하나, 요거 아니네, 탈락. 마이너스 2개잖아. 이건 제로네, 아니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아요. 제로네, 아니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아요. 7 이상일 때는 없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K값 답은요, 3 더하기 5 더하기 6이라고 해서 얼마요? 예, 14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육평이든 수능이든 어떤 식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간을 넉넉하게 들여서 침착하게 나열하면 됩니다. 자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범위 이내일 것이다.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 또는 그 합을 구하시오라 하면 범위를 줄여서 축소해서 내가 찾아낸 겁니다. 이와 같을 때는 안 되더라. 마이너스 이것도 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수2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수2 문항 또 함께 살펴볼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정수 A에 대해서 fx라는 함수를 이와 같은 3차 함수라고 하자. x항과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인수죠. 원점에 접합니다.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다. 정수라고 했네. 그 조건이 뭔가 봤더니요. x1 마이너스 x2분의 fx1 마이너스 fx2이기 때문에 x1에서 x2 또는 x2에서 x1까지 평균 변화율입니다.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이요. 그 다음도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 곱이 0보다 작대요. 그럼 이 중에 한쪽의 평균 변화율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죠. 그런데요. 이게 fx 다항함수예요. 그럼 평균 변화율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그렇죠. 평균값 정리. 이 구간 안에 있는 적당한 C 값이 있어서 F'C라고 하는 값. 그리고 이 구간 안에 적당한 T라는 값이 있어서 F'T라고 하는 값과 같아질 것인데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증가, 감소, 그런 거네. 그것을 만족시키는 세 실수 x1, x2, x3가 이 구간 안에 있대. 저 구간 생긴 걸 봤더니 k라고 하는 자연수가 있고 그리고 k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 있고 k 플러스 2분의 3의 이 구간 안에 x1, x2, x3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소린가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증감이 변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값이 극점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A가 결정되면 fx도 결정되고 F'10의 값 또한 구할 수 있죠. 이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봤더니요. fx는 x제곱 x-2a라는 꼴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식이고요. 제로일 때 제로 원점에서 접합니다.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 제가 표시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a라는 점에서 x축과 만나고 이건 여러분 잘 알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는 이 극점의 x좌표는요 3분의 4a 1대입니다. 0일 때도 극점이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면 그 반대로 오른쪽에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와 같이 되어야 되니까는
제로가 여기 있어. 옳지.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 사이에 제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K 값이 이미 하나 구해졌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K의 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요 안쪽에. 근데 그렇게 되는 K 값하고 요 K 값하고 곱이 마이너스 12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네. 첫 번째는 저 K 값이요. 12가 되어버린 경우. K가 12가 되어버렸다면 12하고 마이너스 1 해서 되잖아. 그럼 난 12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뭐가요? 내가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3분의 4a가 요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그놈만 딱 그렇게 들어와야 되니까는 13이라는 것은 이 밖으로 벗어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 K 값이 있는가 확인을 해봐. K11 되는가 봤더니요. 자, 뭐라고 했죠, 제가요? 다음 같이요. 3분의 4a라고 하는 값이 12보다는 크고요. 12 하나만 그렇게 돼야 되니까 13보다는 작게, 이와 같이 작거나 같아도 관계없겠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a의 값을 구해보면은 9보다 크고 그리고 a의 값이 4분의 39보다 작다고 해서 이 안에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더 남았어요. 이 22번입니다. 풀이가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은 또요. 이렇게 주어진 것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같은 경우요. 나란히 주 안쪽에 들어와야 되니까는 뭐가요? 3하고 3 플러스 2분의 1 3 플러스 2분의 3에 죄송합니다. 3 플러스 2분의 3 그 안쪽에 그리고 또 4 잡아볼까요? 4하고 4 플러스 2분의 3 조금 오른쪽으로 풀이갑니다. 4 플러스 2분의 3 요 안쪽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뭐가? 극점이 되는 값이 3분의 4a가요. 옳지? 그러면 3분의 4a가 요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되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니까 나는 4보다 크고요. 그리고 나는 3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봤더니 넘겨서 했더니요. 3보다 크고 A의 값은 그리고 이 경계점 여기 뭐 또 경계통은 들어나 안 들어나 그건 뭐 상관없겠네요. 그 통은 넣으면 아니요 안쪽에 쏙 들어와 있다니까 그 통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값은 계산해 봤더니 이 8분의 27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A가 뭐였어요? 정수요. 정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수 A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도 안 된다. 탈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2번이라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이 맞추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니?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3, 4가 K로 나왔을 때도 안 됐고 12일 때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남아있는 경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K로 택해주면요. 곱해서 12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였다면 요 안쪽에 3분의 4a가 들어오면 돼요. 요 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이고요. 요 값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인 옳지.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찾아내면 되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이 값이 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이요. 구할 수 있죠. 3 가지다 곱하고 4로 나누고 계산해 주면요.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그리고 A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작게 되고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이 마이너스 2로 존재하였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는 F'10의 값을 물어봤죠. A 값은 이놈이요.
F'X를 구하면은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X입니다. X의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F'10 가져다 대입하면은요, 구하고자 하는 값은 380이 얻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 이 풀이에 눈떡 들이지 말고 어떻게 쌤이 이것을 문제를 분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요.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요. 평균 변화율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한쪽은 증가하고 양수고 한쪽은 음수예요.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평균값은 굳이 이거 뭐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만 바로 확인했어요. 그래, 이 구간 안에 미분계수 부호가 변하는 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K와 K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구간 안에 미분계수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 극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3차 함수의 극값이 되는 x값은 제로와 3분의 4a입니다. 그놈이 안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수를 찾았더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왔고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3 사이에서. 그 다음에 그런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2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세 가지가 더 나옵니다. K가 12일 때와 K가 3과 4로 주어졌을 때, K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을 때 세 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경우를 확인해서 정수 A가 존재하는 경우를 찾았더니 이 경우밖에 없더라. 정수가 없었어. 역시 정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A값 정수는 마이너스 2임을 알았고 F'X 그리고 Fx 완성이 되었고 답이 구해졌습니다. 이런 22번과 같은 문제를 진정으로 풀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진정 1등급이고요. 평가원 시험에 또는 수능의 새로운 형태의 신유형으로 이와 같이 변화율 또는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정수, 자연수 조건을 줘서 문제 푸는데 수학적인 기초 능력 또한 필요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계산 문제들입니다.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속도, 위치, 거리에 대한 문제, 움직인 거리나 위치, 속도에 대한 문제는 수능 단골 4점짜리입니다. 이거는 아마 쉽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할까 말까 하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실수 A는 0보다 크나다. 이것에 대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 속도가 속도가 봤더니 4차 함수야. 4차 함수야. 0, 1A, 2A에서 속도가 0. 점 P는 시각 T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었다.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꿨다.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1 또는 A 또는 2A에서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죠. 한 번뿐이래요. 그러면 1과 A가 2A가 다 다른 건 안 되네? 뭐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여기 제로 돼 있고 A가 0일 때 싹 없어지고 1에서 운동 방향 한번 바뀌었습니다. A가 1일 때 T-1의 제곱해서 운동 방향 안 바뀝니다. 운동 방향 1로서 2에서 바뀌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A가 몇 개 안 나오네. 자, 그때 0에서 2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0에서 2까지. 자, 여러분이 특별하게 빠르게 푸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수학은 수학답게 해결해야 됩니다.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정적분하면 돼요. 움직인 거리는 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VT가 이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을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 0에서 2까지 VT, DT 이렇게 꼭 해야 돼. 예. 일부 혹자는 쉽고 간략하게 푸는 것을 그건 그 문제의 지엽적인 겁니다. 저는 일반적인 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나를 쭉 다 전개시켰습니다. 전개시켰어요. 그래서 일일이 나를 다 계산했습니다. 한 두세 줄이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얻어지기를 마이너스 3분의 4 a제곱 그렇게 해야 실제 올바른 분석이 됩니다.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 그래프를 받으면 위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뭐 인수분 해도 좋고요. 요 꼭지점도 찾을 수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꼭지점에가 뭐 그건 뭐 못 찾으면 될 거예요. 얼마? 그건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알아봅시다. A가 제로이면은 운동 방향은요, 어디서? 예, 자, VT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T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T가 1에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VT는 A가 2분의 1이라고 하면요, A가 2분의 1이라면 이놈이 1이 돼서 마이너스 T에다가 T 마이너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2분의 1에서 운동 방향 한 번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A가 1이라고 하면요, V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2에서 운동 방향 또 바뀝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쌤은 됐네요. 왜 쌤이 이렇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A가 이렇게 값이 여러 개 많이 나왔을 때 하는 수 없이 위치 변화의 최대니까 나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A 값이 제로일 때 2분의 1일 때 그리고 1일 때 구해보면 여기 나옵니다. A가 제로일 때 2분의 1일 때 1일 때 구하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 1일 때입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은 A가 1일 때이고 1일 때 이 식에 넣고 값을 계산해 보면 1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예전에 아마 처음에 이 문제에서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한 분들 많아요. 예,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다음 시험에 출제될 것을 대비해서 가장 수학적인 방법,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어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다. 그냥 적분했어요. 이것의 최대값을 물었는데 나 A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나온다면 최대값이야. 그런데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A가 모든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왔어. 그랬더니 1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걸 알았고 제로일 때가 최소값이고 2분의 1일 때가 두 번째 값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위치 변화량 이렇게 해결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이요. 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수사자 특집 이 강의는 평가원 시험뿐만 아니라 모평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4점짜리 전형적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0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꼴이고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겠네. 그 다음에 gx는 0에서 x까지 저 2차식을 적분했어요. 최고차의 1인 2차식을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것은요, 3분의 1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꼴이겠네. 그리고 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제로 넣으면 G0는 0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확인했나요? 미분하면요, G'X는 fx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분과 적분의 기본 관계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가 fx를 완성하라는 얘기네. fx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1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건 무슨 소리예요? 1 이상일 때 G4가 최소값이에요. 나 3차 함수예요. 1 이상일 때 G4가 최소값이니까 GX라는 함수 그래프는요,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로, 원점은 지나갑니다. 원점 여기쯤 표시해 볼까요? G0를 제로. 1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 1 이상일 때 최소값이니까는 요거
따라서 요 말의 뜻에서 뭘 확인했는가 하면 4에서는 미분계수 제로이고요. G'4, 즉 F4 이퀄 제로이고요. 요놈의 값이 극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래, 극소값.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절대값을 붙인 놈은 3일 때가 최소래요. 오. 그럼 여기 4를 한번 넣어볼까요? 4를 넣었더니 G4의 절대값은 크게 나갔다. G3이에요. 그럼 내가 더 작아요. 나 이거예요. 내가 만일 이 함수값이 양수였다면 G3이 더 높은 데 있어서 부등호 반대로 됩니다. 안 되네. 따라서 뭘 확인했는가 하면 G4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요? 예, G3의 값은요, 제로가 돼야 된다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막산에 있는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알았어요. G라는 함수는요, G'4는 제로이고 G4는 극소값 0보다 작고 G3의 값은 0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X축을 이와 같이 긋다 그러면 내가 3이고 내가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 조건으로부터 GX를 찾아내면 되는 거네. 예,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옆에다 풀이 시작해 볼까요? 예, G'X는요, 예, 적분에서 도함수라는 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지금은 F에 대한 정보니까 G'X를 막 구하면 되잖아. 나 FX야. 생긴 거 봤더니 fx는 x제곱 방의 개수가 1인 거고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고 또 다른 인수 하나가 알파라고 이렇게 있겠네. 그래. 그게 뭔가 하면 내가 4이고 내가 알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 있니? 예, G'4는 제로 써먹었어요. 나 0보다 작고 요놈이 제로예요. 그걸 써먹어야 되겠네. 알았어. 그럼 나 이거 전개시켜서 GX를 바로 구하면 되겠네. 예, 부정적분으로 하면 됩니다. 나 구했더니 3분의 1 X 세제곱. 예, 계산의 자세한 과정은 제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줄거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적분상수 왜 저래? G제로가 0이라고 그랬잖아. 0이요. 그런데 G3도 0이었어. 그래, 여기 3 대입해봐. 옳지. 3 대입하면은 내가 0 되도록 하면 알파 값이 이제 정해지고 내가 완성이 되네. 끝 됐어요. 따라서 3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은 내가 2분의 15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8이 나옵니다. 천천히. 따라서 알파의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예, 5분의 6이 나와요.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값이 x-4, x-5분의 6이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f9의 값을 9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면 39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형적인 수능에 또는 평가원 시험의 고난도 문항입니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미 여러 가지의 정보를 찾아냈죠. 예.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조건이 무언가를 분석해낸 거예요. 그 분석해낸 조건에 의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g'x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에서부터 도함수를 미지의 상태에서 나타낸 다음에 적분에서 부정적분으로 gx를 완성시켜서 찾아내고 fx 완성시키면 됩니다. 자, 수학 1과 수학 2에서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을 단원별로 한 문항씩 살펴봤습니다. 그냥 한 번만 영상 보고 넘기지 마세요. 수능 날까지 두고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을 겁니다. 자, 화면 끄지 말고요. 계속 이어서 선택 과목도 두 문항씩 다룹니다. 선택 과목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 앞에 수 1과 수 2 좀 많이 어려웠죠. 예,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선택 과목 미적분에서도 30번과 28번 고난도 문항인데 제가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수능 연계 교재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미 질문했던 문제들입니다. 자, 30번 볼까요?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고
그리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N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수열 B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수열 B에는 AN이 그대로 있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죄다 바뀔 수 있는 거네.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수렴하고 마이너스 3. 그리고 짝수 번째 항 이 급수도 수렴하고 합이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 번째 항은요, 분명히 양수라는 거네. 그리고 B라고 하는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직선이요,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입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작은 함수인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 양쪽으로 가져다 표시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가만 봤더니요, A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 A. 두 번째 항은 여기 나와야 되겠습니다. AR. 그래야 이게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AR의 제곱이고, 그 다음 네 번째 항 AR의 세제곱이고, 다섯 번째 항 AR의 5, 4승 이와 같이 나오는데, 자, 뭐라고 그랬어요? B라고 하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래서 B1은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번째 항 B1, B2 그대로 있어요. B에서 내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은 이 위는 마이너스 1보다 올라가서 나왔다는 거네. 아니, 이게 더 작아서 마이너스 1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나오면은 마이너스 3보다 합이 더 작아져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와야만이 됩니다. 왜? 나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미 이 세 개의 항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렸고, 그 다음 더 있어봤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게 나오잖아. 옳지,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위로 올라가 있고요. 옳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됐습니다. 가 조건에 의해서 요놈 마이너스 1로 바뀌었고요. 요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내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주어진 것의 급수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 두 개, 내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R의 4승을 첫째 항으로 하고 1 마이너스 R의 제곱, R의 제곱을 공비라는 이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됩니다. 가 조건에서 이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이것의 합이 8입니다. 따라서 AR이 첫째 항이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 R 제곱이요. 내가 바로 8. 오케이, 알았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내가 나옵니다. 따라서 R 세제곱이 얼마인 걸 알았습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R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R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 식이나 이 식 아무 데나 넣고 계산했더니 첫째 항 A의 값도 구해졌습니다. A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면 끝 됐죠.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만 알아내면 바로 해결이 되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저 합은요, 첫째 항이 A의 절대값인 12이고 공비가 이놈의 절대값인 2분의 1이기 때문에 구하면 24. 오케이, 답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혹시 여러분이 몰랐다면 알아놓을 것, 등비수열의 일반항 AN, AR의 N-1 공비 R, 즉 밑이 R이 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어진 가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R 값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가, 나 조건을 등식으로 세워서 연립해서 풀이해주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 미적분에서 이렇게 급수와 관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형과 관련되는 도형의 활용 문제 있었죠. 그거 안 나온다는 말을 내가 진짜 안 나왔잖아.
수능에서도 이렇게 등비급수와 관련된 이런 문항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은 저희 네이버 밴드의 개념상상교육연구소라고 하는 밴드에 어떤 한 학생이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 풀이를 제가 올려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상수 A는 양수입니다. A가 양수요. 내가 양수. 그리고 B에 대하여 B가 상수입니다. 실수전체입 연속인 연속함수 fx. 자, 연속함수 fx라고 그러면은 미적분 선택자는요, 두 가지를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 수 2에서 배웠잖아. 첫째 뭐? 최대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또 뭐? 사이값 정리를 만족한다. 연속함수 이 두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가 뭐냐라고 구하라 그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대. 항등식이야. 우변을 봤더니 삼각함수가 포함된 식이에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식이면은 뭐죠? 주기, 그렇죠.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제곱 파이 x,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주기가 2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0하고 2 구간에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 연속함수의 최대, 최소 갖는 것도 있네. 그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좌변은 봤더니 fx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럼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글로 식을 변형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일 f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좌변은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왜? 연속함수 최대 최소를 내가 생각했고, 그 다음 사이값 정리도 생각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분석을 했고, 주기가 2라는 사실, 그리고 최대 최소가 주기가 2이기 때문에 x가 제로일 때의 값하고 x가 2일 때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최대 최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했는데 이제 뭘 볼까? 그래요. 모든 실수 x니까 x의 0과 x의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했더니 이거 얼마죠? a 플러스 b. 2를 대입했더니 역시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 이거요. 0을 대입했더니 f0의 제곱 플러스 2f0. 0하고 2일 때 같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2를 대입했더니 f2의 제곱 플러스 2 어렵습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나 여기 이런 조건이 있잖아. f0와 f2 사이의 관계 있고 이 식이 같습니다. 옳지. 그럼 나를 서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f0의 값하고 f2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0 값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f2의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옳지. fx는 연속함수니까 사이값 정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따라서 f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이 좌변의 최소값이요. 이 최소값은 f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의 경우도 최소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 a, b에 관한 식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이미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구해졌잖아. 그래. 나 이미 나를 구했고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인가 하면 f0의 값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이요. 마이너스 4분의 3에는 옳지.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그 다음은 나 우변에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 a, b에 관한 식이 또 나온다. 그럼 두 식을 연립하면 a와 b가 구해지고 그 곱이 구해진다.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우변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계점의 값이었거나 아니면 그 안쪽의 극소점이죠. 그런데 쌤 삼각함수가 있어서 귀찮은데요. 치환하면 되잖아. 옳지. 코사인 파이 x를요.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기 구간에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t는 1이고요.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의 최소만 찾아내면 됩니다. b는 상수값이고요. 따라서 y equal t 세제곱 곱하기 2에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오케이 되었어요. 오, 미적분 선택이 이 정도는 보통이죠. 이 범위 안에서 나의 최소값을 찾아낼 겁니다. 쌤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그래, 미분하면 되잖아. y 프라임에서 미분계수 도함수를 구해봤습니다. 과정 좀 생략할게요. 그랬더니 t제곱 3-2t제곱 2에 1-t제곱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잘 보세요. 이 범위 안에서 나는요 0보다 커요. 0일 수도 있어요. 0보다 크거나 따라서 뭘 알았습니까? 이것의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기 때문에 나는 증가함수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최소는 어떨 때 생깁니까? 제일 작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때 그 최소값이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t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나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오케이, 끝 됐어요. 자, a, b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은 1입니다.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a 값이 얼마? 8분의 1이 나오고 b의 값이 마이너스 8분의 7이고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64분의 7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계산에서는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예요? 핵심 내용은 연속함수라고 하니까는 떠올린 것이 사이값 정리 그리고 최대 최소 정리잖아. 수 2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최대 최소를 써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사이값 정리도 써먹었다. 오케이. 요 사이에 분명히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우변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삼각함수, 지수함수가 포함된 식 치환해서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았더니 t가 마이너스 1, 내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x값으로 보면 x가 1일 때죠. 그래서 a, b를 구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었습니다. 어떠한지요? 이 정도는 미적분에서 우리나라 수능에서 한 28번 정도 수준. 제일 어려운 건가요? 킬러 문항은 아닙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확률 통계 선택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선택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28번 그리고 확률 문제 30번 6평 문제 이 두 문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8번은 전형적인 수능의 고난도 문항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대원칙은 조건에 맞는 몇 가지 경우 사례를 나열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고배법칙 또는 중복순열, 중복조합, 조합 여러 가지 같은 것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합의법칙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집합의 x는 1, 2, 3, 4, 5이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F1 곱하기 F3 곱하기 F4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3과 5의 함수값은 홀수인 1이거나 3이거나 5가 되었다는 얘기이겠죠. 그 다음은 2와 4에서는요. 대수가 2와 같기 때문에 2, 4의 함수값은 아무거나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큰 쪽은 자동으로
작은 쪽은 자동으로 F2, F4로 나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게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저기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숫자 바꿔서 자주 등장합니다.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 3이래요. 그런데 내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 치역에는 반드시 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F1의 값, F3의 값, F5의 값은 홀수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자, F2의 값하고 F4의 값을 홀짝에 관계없이 크기 관계만 이렇게 정해주면 돼. 홀수는 1, 3, 5, 3개 있네. 그래, F1, F3, F5의 값이 1과 3과 5처럼 다 다른 값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하고 3을 택했다든지 이렇게 택하면 돼. 자, 이와 같이 되는 경우 몇 가지. 1, 3, 5가 내가 치역이야. 치역 원수 3개잖아. 순서 정하면 돼. 3팩토리얼 6가지.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F2와 F4가 정해집니다. 3 콤비네이션이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나 이거 계산했더니 6, 38, 18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1, 3, 5의 함수의 값이 홀수이기는 한데 다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2와 4 중에서는 치역이 1, 3은 들어가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거 하나 더 들어와야 돼. 그래. 자, 그럼 한번 볼까? 누가 같은 놈을 할래? 3가지가 있죠. 3 콤비네이션이 3가지가 있어요. 그 같은 놈을 1, 3, 5 홀수 중에 누구로 할래? 3가지가 있죠. 그러면 다른 놈은 예를 들어서 나 1이고 1이야. 너 뭘로 할래? 3이나 5 둘 중에 하나가 오게. 오케이. 1, 3, 5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 너는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요. 치역이 3개니까 1, 3 이외에 다른 것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1, 3 빼버리면 하나, 둘, 셋 중에 1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 그럼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중에 하나면 돼요. 이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큰 놈은 나, 작은 놈은 나로 자동으로 가져다 대응이 됩니다. 오케이. 자, 곱의 법칙을 제가 써서 쭉 계산했죠. 이거 어떻게 해요? 계산해보면 108이 나옵니다. 옳지.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F1, F3, F5의 값이 다 같은 홀수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치역이 3개니까는 F2와 F4의 값은 다른 값으로 분명히 나와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그럼 너를 정하는 방법은 다 같은 거니까 1, 3, 5 셋 중에 어느 걸로 할래? 셋 중에 하나. 그래, 그러면 너는 정해졌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1을 가져갔으니까는 넷 중에 2개를 골라서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되니까는 넷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돼. 오케이 되었어. 따라서 나는 6, 38 됐습니다. 자, 곱의 법칙으로 각각의 경우 나열해서 다 구하였고 이걸 몽땅 더해주면 되니까는 구하고자 하는 답은요. 144개. 오케이 확인되었죠.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입니다. 평가원 시험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형식만 조금, 표현만 조금 바꿔가지고 또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은 확률 문제도 하나 볼까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이 4개가 있다.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4, 5, 6, 7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이 4개가 있다. 4, 5, 6, 7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8개네.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시행. 주머니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2개의 공을 임의로 동시에 꺼냈으니까 모든 경우는 8 콤비네이션 2입니다. 2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다른 색이면은 12라는 점수를 얻습니다. 그러면 12라는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은 다른 색이 나와야 됩니다. 흰색 넷 중에 하나, 검은색 넷 중에 하나니까는 4 콤비네이션 1 곱하기 4 콤비네이션 4, 16가지면 12점 점수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색이면은 꺼낸 공에 곱으로 점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 곱이라고요? 예. 자,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24 이하의 짝수라고 했습니다. 오,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예요. 선생님, 12점이면요, 짝수고 24 이하 맞습니다. 자, 같은 색일 때가 문제네요. 그래, 흰색일 때 볼까? 1, 2, 3, 4일 때에 같은 색 두 개가 뽑혔는데 24 이하의 짝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뽑더라도 24 이하가 되는데 홀수 두 개 뽑힌 경우가 있네. 아, 요 경우만 제외하면 되겠네. 따라서 흰 공 중에서 4 콤비네이션이 두 개를 뽑았을 때는 홀수 1, 3이 뽑힌 한 경우를 빼면 되니까는 5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오, 그래. 다시 봐. 24 이하의 짝수라고 했잖아. 뭘 가져오더라도 24 이하잖아. 홀수 되는 경우 1과 3이 뽑힌 경우 하나를 뺐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에서 뽑은 경우를 볼까요? 선생님 4, 야, 저건 좀 많은데 4하고 5하고 6하고 7이고. 자,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요, 그냥 몇 개 안 될 때는 이렇게 표로 나열하면 돼요. 자,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았는데 짝수이면서 24 이하인 걸 찾아볼까요? 4하고 5가 뽑혔을 때 됩니다. 4력이 24 되고요. 나 안 돼요. 그 다음에 5, 4 뽑은 했고요. 5하고 6, 6은 30 안 돼요. 7은 35, 예, 24를 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6 뽑았을 때 6, 6, 이것도 안 돼요. 7 뽑았을 때 이것도 안 돼요. 아, 옳지. 아, 이건 이미 밑에 됐고요. 두 가지뿐이네. 알았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하면은 여기 5가지와 여기 2가지에서 이와 같이 해서 뽑아냈을 때 방법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모든 경우 28가지. 그 중에서 16가지와 7가지이기 때문에 23가지이고요. 분모분자 합을 구하면요. 얼마? 봤더니요. 예. 이거 얼마인지 할 수 있고 바로 됐죠? 51이 나오네요. 옳지, 됐네. 자, 경우의 수 별거 아닙니다. 확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빠짐없이 빈틈없이 그냥 알맞게 이쁘게 잘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기하 선택자는 다음 강의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선택자 여러분 반갑죠? 이제 기하 강의도 자주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기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도형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1의 도형의 방정식 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하교과에서 배우는 그 용어 말뜻 방정식의 뜻만 잘 알면 돼요. 자, 그러면 29번 쌍곡선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쌍곡선은 뭐요? 초점이 있고 점근선이 있고 주축이 있고요. 초점 또 정점에 이런 거리의 차가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이 주축의 길이입니다. 꼭지점 사이의 거리요. 자, 두 점 FC, F''가 있다. 예, 내가 F이고요. 초점이요. 내가 F'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항상 천천히 보세요. 이것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쌍곡선을 봤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1 플러스 1입니다. 자, -1 플러스 1이요. 자, 주축의 길이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곡선을 봤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2 플러스 2입니다. 주축의 길이가 4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볼까요? 24 플러스 1, 4 플러스 25,
따라서 이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제로이고요. 이 초점의 좌표는 5, 제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초점 사이의 거리는 10이 되었습니다. 자, C1 위에 있는 제2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P점. 그 다음에 PF-와 쌍곡선 C2가 만난 점을 Q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PQ 길이 플러스 QF 길이 요 놈하고 천천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PF- 요 길이, 그 다음에 PF 그리고 PF- 이거 내가 색깔로 다르게 표시했죠.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등차 수열이요. 그랬을 때 PQ의 기울기 M을 구하시오. 기울기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요 각을 구했다면요, 기울기 M은 바로 뭔가 하면은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러면 쌤 결국은요, P, F 다시 F라는 삼각형을 풀면 되네. 삼각형의 수 1의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이 밑변 길이는 10, 노란 길이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 한번 표시를 해볼까? PQ 길이를 T라고 놔볼게요. 그 다음에 QF- 길이를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첫 장이 T 플러스 S입니다. 첫 장이 이거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요거에는. 자, 나부터 볼까요? 내가 S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주축의 길이가 4였기 때문에 이 길이는 S 플러스 4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나 이 길이가 S 플러스 T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요, 주축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나는 S 플러스 T 플러스 2가 됩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첫 번장은 T 플러스 S 플러스 4이고요. 그리고 두 번장은 노란 길이의 2배요. 2T 플러스 S이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번장은 보라색 길이들의 합이기 때문에 2T 플러스 S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그럼 쌤 알았어요. 내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긴 걸 봤더니 공차가 얼마요? 플러스 2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플러스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뭘 찾았습니까? S 플러스 T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안 보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놈에다가 이 6 됐더니 S 플러스 T의 값이 얼마? S 플러스 T의 값이요? 6인 걸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길이 다 구해졌습니다. S 플러스 T가 6이기 때문에 내가 10이고 내가 12이고 내가 14인데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을 풀면 된다 그랬죠. 자, 이 길이 얼마? 10. S 플러스 T 이 길이 얼마? 6. 이 길이 얼마? S 플러스 T 플러스 2니까 8. 오케이, 되었어요.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네. 6대 8대 10. 직각삼각형입니다. 3대 4대 5 똑같잖아.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이 각이는 똑같잖아.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세타 기울기 M의 값은 3분의 4임을 알았고 따라서 60M의 값은 80입니다. 자,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2차 곡선은 식으로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쌍곡선의 정의를 써먹었습니까? 예.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라는 걸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다루면 돼요. 자, 그 다음은 28번입니다.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라고 했습니다. 좌표만 올바로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을 그리라는 거예요. 4점 A, B, C, D가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X의 집합을 S라고 하였다. 점의 집합, 점의 집합. 그 X점 뭔가 봤더니 OX 벡터 마이너스 OD 벡터와 OC 벡터의 4점 곱하기 OX 마이너스 OC 벡터의 크기 마이너스 3 곱이 0이래. 그래. 그럼 네가 제로였거나 이놈이 제로네. 내가 제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위치 벡터에서 나 이놈은요 dx 벡터하고요 oc 벡터가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내정인 수직 또는 뭐 한쪽 벡터 제로라도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니? 예, cx 벡터의 크기가 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x점은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는 원위의 점들이에요. 너는 이건 수직이니까는요. T점을 지나고 OC의 수직, 법선 벡터 이와 같은 직선 위의 점들이고요. 그래. 자, 기하는 정의만 잘하면 돼. 자, 그 다음 이건 뭐니? OX-OP 벡터가 OC하고 평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이놈은요. PX 벡터요. PX 벡터가 OC 벡터하고 평행이 되는 것이 선분 AB 위에 있어야 되는데 P가. 그러면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X의 집합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S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 좌표 평면에 나타내야 돼요. Y좌표가 최소인 점, 그랬을 때 난 점 좌표만 구하면 되네. 예,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침착하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납니다. 그림 그려. 왜 그림도 안 그리고 나한테 덜렁 물으러 왔니? 모는종이 사와. 그림만 그렸더니 다 알아듣고 갑니다. 자, 모는 눈곱에 정확하게 그리면 됩니다. A점의 좌표요. 2, 6, 6, 여기고 2, A점의 좌표, A점 이렇게 잡을게요. B점의 좌표 6, 2, B점의 좌표 2, 6, 천천히, 천천히, B. C점의 좌표 4, 4, 4, 4. 기한이 이 그림 잘 그려야 돼, 4, 4. 그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D점의 좌표는 8, 6, D점의 좌표 8, 6이요. 자, 가조건을 만족하는 X라고 하면 뭐지? OC 벡터와 그리고 TX 벡터는 수직이기 때문에 X는 T점을 지나고 나하고는 수직이 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또는 그 일부겠죠. 자, 그 다음 너는 뭐니?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는 원이요.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는 원이니까는 이렇게 있겠죠. 자, 진하게 그리지 마세요. 흐릿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또 뭐라 그랬니? AB 위에 이 식을 만족하는 P가 존재한대. AP야. 나 X 중에서 PX가 OC하고 평행의 것이 존재한대. 그럼 평행의 선을 한번 그어볼까? 평행의 선을 그어보자. 자, 요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 평행하게, 이거 밖으로 벗어나야 돼. 원 잘못 그랬어요.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B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따라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봐.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P점은요, 여기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 P 있으면은, X가 있으면 PX, XP 벡터, OC와 평행,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이 집합 S입니다. 여기 원소 중에서 Y좌표가 가장 큰 점이라면 이 점이네. 내가 Q점이에요. 눈금 정확하게 그렸다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얼마? 5, 9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눈금 그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Y좌표 제일 작은 건 이 점이요. R점. 4, 1입니다. 끝 됐어요.
안 어렵네. 안 어려워요. 따라서 이것의 내적을 구하면은 OQ 벡터는 5, 9고 그 성분이 OR 벡터는 4, 1입니다. 따라서 나 계산은 29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어렵죠? 자, 벡터의 성분과 내적, 좌표 평면 위에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이와 같이 쉽고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시험뿐만 아니고 실제 수능에서도 여러분 좋은 결과 낼 것을 기대하기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영상 올릴 테니까 열심히 봐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